오늘 교재 178쪽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이제 제품 구매할 거 여러분들 좀 견적 보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 찾는 것도 좀 어려워요, 솔직히. 가격 비교도 해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아까 제가 노트북 얘기를 드렸는데 노트북에 보면은 게임용 노트북. 왜냐면 여기에 뭐 표준 노트북, 특가 노트북, 알뜰 노트북 이런 거는요 그냥 일반 노트북들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용 노트북이 성능이 좋아요. 그래픽 작업용은 더 좋죠. 그래픽 작업용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7세대 뭐 100만원, 15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셨던 게임용에는 제가 윈도우를 새로 깔기가 싫어 가지고요. 윈도우 깔려 있는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깔려 있는 걸 찾아봤더니 한성도 있고요. 여러분 델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델은 온라인 판매만 합니다. 매장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성이에요. 한성도 매장을 따로 갖고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델을 모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죠. 임대료 같은 거 안 나가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인터넷상에서 출고해갖고 내보내면 되니까요. 삼성전자 것도 있어요. SSD가 1테라고 하드 1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200만원. 요거 오디세이 이거는 보세요. 275만원입니다. SSD가 2테라예요.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너무 좋잖아요. i5고요. 메모리 8기가고요. DDR4 M2 256기가. 기본이 256기가로 되는 게 113만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게 들어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오디세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잘 만들어냈어요. 비싸요. 그래서 오디세이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로 만져보니까는요, 삼성 건데 굉장히 멋있어요. HP도 있고요. HP 보세요. 이거 329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델 여기 있네요. 이거 사준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G마켓은 150만 원이고 옥션에서는 145만 원이고 11번가는 170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브랜드마다. 왜냐면 판매처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왜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메모리는 16GB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제 열 빠져나가는 데고요. 아무래도 게이머용 노트북은 두툼합니다. 무게도 좀 나가고요. 그러니까는 뭐 여대생들이 예쁘게 들고 다니는 그런 용도 아니에요. 이거 핸드백에다 못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백팩에다 지고 다녀야 돼요. 무거워서. 카비레이크 7세대 i7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고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광등 불 켜놓으면은 반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덜한 거죠. 조금. LED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16기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듀얼 스토리지는 뭐냐면은 안에 하드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SSD 달아놓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보통 일반 노트북에는 하드냐 SSD냐 하나만 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는 그렇게 두 개를 달 수 있게끔 작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포스 1050 Ti죠. 1050이라는 그래픽 카드에서는 가장 레벨이 좋은 Ti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4GB고요.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되고요. 블루투스 뭐 카메라 붙어 있고 키보드 라이트 들어있고요. 윈도우 10 들어있고요. 130W예요. 소비 전력이 좀 크죠?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얘는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어, 48W라고 돼 있죠? 48W, 150W네 여기 150W. 오, 얘도 크네요. 예, 배터리는 20V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픽 처리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력이 큽니다. 그래픽 카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65kg. 배터리가 감당을 못하겠네. 배터리가 감당을 하죠. 배터리도 다 들어있으니까는요, 감당을 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대신에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배터리 다 충전해갖고 1시간만 쓴다, 이러면 못 하잖아요. 보통 한 6시간에서 10시간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용 얇은 것들은 뭐 10시간, 20시간도 막 넘어가는데, 얘들은 아무래도 좀 배터리가 그래서 착탈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붙어있는 배터리, 본체 붙어있는 거죠.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두께는 25.4cm니까 두꺼워요. 그렇죠? 두꺼워요. 노트북이 25.4mm면 큰 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보여줬는데, 다른 것들은 뭐 MSI 이런 것도 보여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거고요. 윈도우를 별도로 깔아야 되고, 윈도우 깔려면 뭐 사서 깔든지 아니면 야매로 깔든지 깔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 윈도우까지 포함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윈도우도 홈 버전은 17만 원이고 프로페셔널은 40만 원이에요. 비싸요. 윈도우가.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홈 버전은 저렴합니다. 삼성,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비해서 좋은데 너무 비싸요. 예, 배열이 또 없대요. 이렇게 테두리가 배열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이 화면이 LED가 딱 붙어 있는 셈이죠. 그 해상도도 커요. 해상도도 1920이 아니라 288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노트북에도 UHD가 있어요. 화면의 해상도가 UHD도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얘는 UHD 해상도입니다. 17.3인치예요. 노트북이 굉장히 크죠. 보통 15.6인치인데 얘는 17. 보세요. 300만원 넘어가잖아요. 1080입니다. 그래픽 카드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1080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좋죠.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이거 하나 살게 그랬더니 애가요, 제가 안 사는 거 뻔히 아는데도 자기도 사용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꿍얼꿍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빠 안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홈플러스 삼성 매장에 가가지고 예. 노트북을 봤거든요. UHD 들어간 거는 우리가 일반 보던 거랑 천지 차이.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거 살 마음이 들지 일반 거는 못 사. 그렇다니까는요. 엄청나게 아주 그냥 멋있더라고. 금딱지 보다가 쇳덩어리 보면 쇳덩어리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한번 딱 눈에 밟히고 나면은요, 다른 건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삽니까? 얘도 보시면 이것도 아까 그건데 그래픽카드 1050이잖아요. 근데 해상도가 커서 아까 요 모델이에요, 요 모델. 근데 이건 200만 원이잖아요. 한 50만 원 더 비싼 거예요. 해상도가. 그런데요, 해상도가 너무 크면 인터넷 하잖아요. 글자가 안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19인치예요. 얘가 19인치인데 얘가 1280이거든요. 근데 15인치인데 해상도가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글자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로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가 안 보여요.
뭐 에이수스도 있고 뭐 델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때 이왕에 사실 거라면 화면이 커야 돼요. 화면이 작으면 이게 17.3인치인데 노트북 17.3인치면 굉장히 큽니다. 예. 예전에 노트북 중에 19인치도 있었어요. 데스크 노트라 그래서요. 노트북에 키보드가 이게 붙어 있어요. 일반 키보드가. 노트북에. 그리고 하드도 일반 하드가 들어가요. 노트북용 하드가 아니라. 무게는 뭐 8.5kg 이래요. 그러니까는 핸드백에다 들고 다닌다고? 에이. 그냥 집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데스크 노트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좋은 건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기. 예, 다 좋은 거 다 넣는 것 같은데 뭐 너무 비싸서 어디 쓰겠어요 이거? VR 기능도 되고요. VR 뭐 다 놀고 먹으려고 쓰는 거지 게임하려고. 잠깐만요. 이게 뭐죠?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나 봐요.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을 관리하나 봐요. 참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무게가 USB 3.0이 5개네요. USB 꽂는 데가 5개예요. 330W예요. 집에서 이거 쓰면 전기요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게는 4kg가 넘어가요. 4kg가.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좀 불편하겠죠. 너무 무거워서. 근데 주면 좋죠. 예, 그럼 박스째 그대로 팔면 되니까. 예, 그래서 가벼운 거로 사시면 되지. 자, 우리 그 다나와에 오셔갖고요. 다나와에 오셔가지고 이 중고 제품이나 이런 조립 제품 같은 걸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다나와 사이트는 제 홈페이지에 사이트 모음에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되고 거기에 컴퓨터 노트북 부분에 가시면은 완제품하고 파는 거 있어요. 디지털 완제품 뭐 노트북도 팔고 그 다음에 일체형 PC도 팔고 뭐 뭐도 팔고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고 게임 조립 PC도 팝니다. 노트북 밑에 가면 어디 찾으셨어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컴퓨터 노트북에 가시면은 조립 게임 중고 PC라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고 사시면 돼요. 오, 되게 화려한데, 그렇죠? 예. 자, 지금 보시면 34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는 왜 100만 원이죠? 비싼 게 들어가서 100만 원이고요. 34만 원은 저렴한 게 들어가서 34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컴퓨터를 40만 원 주고 샀대요. 조립했대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되게 싸게 조립했네? 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뭐라고 합니까? 아, 싼 거 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100만 원 주고 했대요. 그럼 바가지 쓴 거예요? 조립하는 사람이 모르고 조립은 안 해요. 아니까 조립하잖아요. 어떤 사람 200만 원 주고 조립했대. 그러면 와, 굉장히 좋은 거 사용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34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가격이 다른데 이런 저렴한 컴퓨터를 사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여기 홈 오피스용이라고 써 있네요. 그냥 가정에서 인터넷하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하고 엑셀 파워포인트하고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메모리 4기가고요. 셀러론이고요. 예, 내장 그래픽 카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케이스는 굉장히 화려한데 CD롬 넣는 데가 없네요. 요즘 CD롬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셀러론 카비레이크요. 그 다음에 메모리 4기가 꽂혀 있고요. DVD 하드도 없대요. 아, 참네. 대신에 SSD가 120기가예요. 그럼 여기다가 윈도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윈도우가 문제인데? 윈도우 깔아주는 거야? 아니죠.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케이스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뭐 DVD 저기 뭐야 그 디지털 아날로그 다 연결하고 USB 3.0, 2.0 다 지원이 되니까 쓰시면 되고 메모리 4기가 돼 있고 삼성 것도 아니네요. 삼성 게 아니죠. 저렴한 메모리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카드 여기다 꽂아서 모니터 연결하면 모니터 두 개는 나오니까. 그럼 저런 걸 중고로 올리는 건 개인이 올려요? 중고가 아니고요,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예. 개인도 올릴 수 있어요? 이 제가 다나와에 네.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11번 가나 옥션처럼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거죠. 왜냐면 용산에 전자상가 매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나와에다가 이제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내가 물건 팔겠다라는 거죠. 온라인 판매를. 다나와는 11번 가나 옥션 같은 큰 그냥 브랜드 메이커고 매장이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방문 출장 서비스 한대요. 2년 동안.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긴 거는 안 해주는 거고요. 원래 삼성도 그래요. 소프트웨어는 AS가 없습니다. 다 하드웨어죠. 예.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니까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는 지금 조립 표준, 조립 게임용, 전문가용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중고 매입도 합니다. 중고도 판매도 하지만 중고 매입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 팔아도 되죠. 그렇죠. 예. 자, 중고 PC 같은 걸 클릭해 보면요. 중고 PC 팔아요. 이렇게. 멀쩡한 중고 조립 PC 이렇게 해가지고 39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11만 9천 원이죠. 이거는 우리 옛날 컴퓨터예요. 삼성전자 아주 옛날 거 이런 거. 메모리 2기가.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게 11만 9천 원이잖아요. 요거는 IO 2500이래요. 2세대 CPU예요. 지금 7세대인데 IO고요. 메모리 4기가고요. 하드 500기가고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새거 좋은 거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거 사시면 돼 이제. 사은품, 키보드, 마우스 주고 USB 16기가짜리 하나 주고. 근데 이 안에 윈도우가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해 봐야죠. 윈도우 깔려 있나요? 이렇게. 여기 써 있네요. 윈도우 OS 미포함. 윈도우 안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윈도우 깔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중고 노트북 보세요. 19만 9천 원. 어떤 건 30만 원, 어떤 건 40만 원. 다 다르죠? 그런 거. 중고 모니터도 파네요. 중고 모니터. 27인치 16만 원. 요즘 28인치 UHD도 20만 원인데? 새 것도 20만 원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LG 거고. 그렇게 파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OS 미포함. 윈도우 안 깔려 있어요. 그 윈도우를 깔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요 윈도우 얘는 7세대죠. 아예 7세대. 윈도우 7이 깔릴지 윈도우 7은 안 깔릴 것 같고요. 윈도우 10. 그 다음에 i3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무상 출장 AS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와서 공짜로 다 봐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중고니까 새 제품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조립 PC 쪽으로 가서 다시 전문가용 이런 거 있어요. 전문가용 하이엔드 PC라 그래서 레벨이 높은 거. 예. 자, 고성능 튜닝 PC 여기 보세요. 이거 커스텀 순행 PC 이런 거. 얘네들은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있으니까 비싸겠죠. 특히 영재 컴퓨터는
이런 거 튜닝하는 데는 전문이더라고요. 예. 보세요. 500만 원. 800만 원. 미쳤네요. 1300만 원 있네요. 얘는 뭐 쿨러가 밖에 나와 있어요?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팬이 밖에 있어요. 1300만 원. 엄마 나 컴퓨터 하나 살게요. 얼만데? 1300만 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것도 있니? 엄마 그런 거 많아요. 그래 너 나가. 그러겠죠. 이걸 뭐 그러면 사주마 이렇게 누가 이걸 사주마 그래? 근데 뭐가 어떻게 달려 있길래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달려 있대요. i7 6950이라는 CPU가 달려 있고요. 메인보드는 또 이거고요. 메모리는 32기가고요. 그래픽 카드 1080 Ti고요. SSD 512기가고요. 케이스도 이상하게 생겼네요. 근데 파워가 1500W짜리예요.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거네요. 윈도우 안 깔려 있어요. 치사하게 윈도우나 좀 깔아주지. 쿨러는 뭐예요? 뭐 이상한 게 깔려 있네. 그랬죠? 세 세트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케이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케이스 뭔지 어떻게 생긴 케이스인지 한번 눌러보면 요거 예 케이스 그림 뜨겠네요. 이렇게 밖에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요. 보드는 요 안에 넣고 열 방출하는 건 밖에 꺼내 놓고 뭐 이런가 보죠.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창자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창자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오, 순행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애들 와가지고 건들면 큰일 나죠. 조카들 와가지고 컴퓨터가 번쩍번쩍거려 막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1300만 원 이제 고장 나는 거죠.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누가 주문 몰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이거 사고 싶지는 않아요. 저런 거는 어떤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몰라. 저기 뭐 슈렉 그래픽 작업하는 것도 이런 건 안 할 것 같은데. 영화 그래픽 작업도 이런 건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3D 게임. 게임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돼요. 세상에 게임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화입니다. 영화. 옛날에 뭐 이 벽돌 깨기처럼 띠릭띠릭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 영화 보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도 다 그냥 영화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 그래픽이 굉장히 정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걸 살 수밖에 없어요. 다 게임용이에요. 게임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트라이더 이런 거 아니고, 카트라이더는 그냥 일반 우리 컴퓨터도 다 돼요. 컴퓨터가 있네? 그럼 카트라이더는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카트라이더는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화려하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거든, 게임들을.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는요, 그냥 공기로, 공냉식으로 시킬 수가 없으니까 순행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순행식. 자동차도 공냉식, 순행식이죠? 합쳐 있잖아요, 자동차. 열 빼내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엔진 오일도 들어있고, 안에 라지에이터 돌면서 네. 냉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는 공냉식이잖아요. 냉각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는 냉각수가 들어가잖아요. 그 냉각수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엔진 쩍 달라붙잖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얘는 순행식이에요, 순행식. 그러니까는 액화 냉기로 열을 식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한참 만져보면, 사용하다가 만져보면 뜨거워요. 근데 얘는 차갑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람도 그렇잖아. 막 열이 안 나.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항상 쾌적하고 시원해. 좋잖아요. 땀나고 힘들 텐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오케이 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건 다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 미니 PC인데 컴퓨터가 다 요만해요. 근데 비싸요? 조그맣다고 해서 싼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한번 가보세요. 삼성 프라자 가보시면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약간 마른 목골식으로 된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그 맥 흉내 낸 것 같아요. 원통으로 돼 있습니다. 원통으로 돼 있는데 위에는 약간 단계가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위에는 스피커, 아래는 본체예요. 근데 본체가 원통으로 돼 있습니다. 원기둥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까 그러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처럼. 그런 거 보다가 다른 거 보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다른 게. 모니터도 뭐 이렇게 커브드 휘어진 거 이런 거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하기 전에 견적을 봐야죠. 견적도 봐야 돼요. 어떤 거를 조립할지 견적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어디에? 여기 가시면 견적, 온라인 견적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제 용어를 아셔야 돼요. CPU는 어떤 거를 쓸지, 메인보드는 어떤 걸 사용할지, 그 다음에 하드는 어떤 거를 뭐 SSD로 할 건지, 모니터는 할 건지 말 건지, 있는 거 쓸 건지,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179쪽에 보시면 용산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용산전자상가 안에는 선인프라자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도 싸고 좋은 부품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다나와보다 비싼 데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 용산 가시면요, 현수막 걸려 있어요. 다나와보다 2,000원 쌉니다. 이렇게. 여기 나온 금액보다 싸야 되거든. 이거는요, 소비자 가격입니다. 딜러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 가격이에요. 그러면 판매자들은요,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요즘 메모리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라고 얘기해서 팔면 되는데, 이제 견적을 보려면 대략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들어가서 봐요. 그럼 여기는 384,390원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대마다 달라요. 메모리, CPU 이런 거는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달라요, 가격이. 그럼 이제 자기네 가격 사이트에는 이게 28만 원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29만 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9만 원, 8만 원 이제 남기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 자기네도 세금 내고 하니까는. 그런데 이 물건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구매 버튼을 누르면 연락이 와요. 거기서 물건을 갖고 와요. 또 이거만 전문적으로 조달해주는 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사가는 거죠. 그거는 소비자 가격이고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딜러 가격 따로 있고. 컴퓨터 한 대 조립해서 팔면은 100만 원에 조립하면은 제법 남죠. 한 20%는 남아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운영비 나가고 뭐 인건비 나가고 그래 자기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100만 원 주고 조립해서 팔면은 뭐 10만 원 손해 본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장사가 안 될 때는. 근데 지금은 장사 잘 될 겁니다. 보세요. CPU 메인보드.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 그럼 왼쪽에 메모리가 떠요. 이렇게. 그럼 먼저 CPU부터 골라봐야죠. CPU. 인텔 거를 할 건지 AMD를 할 건지 고르셔야 돼. 이걸 골라야 메인보드도 인텔 거를 할지 AMD 거 할지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인텔 거를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은 i7 7세대 카비레이커 이게 제일 좋아요. i5니까 저렴하죠. 근데 7700K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K가 없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죠. K는 뭐냐면 퍼포먼스 강한 애를 K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카비레이커 K라고 써 있잖아요. 오버클럭 유저를 위한 거예요. 오버클럭이라는 건 뭡니까?
얘가 그냥 평상시에는 한 100kg짜리 물건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하는 일꾼인데,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채찍질 한다 그러잖아요, 노예. 그러면 막 힘을 내가지고 120kg도 드는 거예요. 얘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일하는 인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인력 담당하는 이제 어떤 도구인데, 평상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기는 거예요. 그걸 오버클럭이라 그래요. 근데 오버클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버클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K예요. 그런데 오버클럭을 너무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날 수 있죠. 그럼 뭐 7700은 오버클럭이 안 돼요. 얘를 사가지고 오버클럭킹을 하다가 오버클럭이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얘를 오버클럭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뽀개지겠죠. 그런데 오버클럭을 하려면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버클럭 할 게 뭐가 있어?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근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오버클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 안 할 것 같거든요.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요. 오버클럭 안 해도. 예. i7은 비싸니까 i5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한 25만 원 정도 차이 나겠죠. 그러면 얘 선택. 그럼 여기 하나 이제 견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하나 올라갔잖아요. 자, 메인보드 클릭하고 그럼 메인보드 그림이 뜰 거고요. 자, 여기에 인텔 거 사야죠. 인텔 거 사야죠. 왜냐면 CPU 인텔 거 샀으니까 그럼 메인보드도 인텔 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시면은 메인보드는 특성이 뭐냐? 간에 CPU 꽂고 메모리 꽂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장치가 메인보드잖아요. 이때 하드디스크, DVD, SSD라고 불리우는 SATA 포트가 몇 개 있느냐? 기본이 4개인데 4개짜리만 쓸 건지 6개짜리 쓸 건지 8개짜리 쓸 건지, 그리고 메모리 꽂는 데가 2개짜리인지 4개짜리인지 뭐 6개짜리인지 8개짜리인지. 메인보드에 메모리는 최소한 4개는 돼야 돼요. 메모리 뱅크는 메모리 꽂을 수 있는 데가 4개는 돼야 돼요. 그래서 8기가 4기가 꽂아 쓰다가 8기가 갖고 부족하면 또 4기가 늘려서 16기가 쓰면 되고요. 처음부터 8기가 2개 꽂아서 16기가 쓰다가 여차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근데 메모리 꽂는 데가 2개밖에 없으면 8기가 16기가 꽂아 쓰다가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메모리를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메모리 꽂는 데는 4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메모리 슬롯이 4개는 돼야 된다. 기본으로. 그럼 메모리 슬롯이 4개짜리만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M2라는 거 쓰거든요. M2는 최소한 1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6만원, 7만원짜리 메인보드에는 M2 소켓이 없어요. SSD 장치가 하드디스크 연결하듯이 꽂는 게 아니라 M2라는 소켓에 꽂는 게 있거든요.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요, 보통 64기가까지 지원해요. 뭐 굳이 이건 안 골라도 돼.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다 64기가는 지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써봤자 32기가밖에 안 쓰니까 메모리 용량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10만원짜리 쓸 건지 9만원짜리 10만원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시고 모양을 보셔야 돼요. 모양 요렇게 생겼대요. 요렇게 그래픽카드는 하나 꽂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M2 포트 하나 꽂을 수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꽂네요. SATA 포트는 6개가 들어가요. 좋네요. 뭐 이 정도면 되죠. 우리 애들 조립해 줄 때 이거보다 못한 거로 조립해 줬는데. 예. 그러면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그럼 얘 선택. 그럼 벌써 금액이 33만원이에요. 메인보드하고 CPU만 33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가장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꽂아야죠. 메모리는
8기가 이상은 돼야 돼요. 8기가 이상은. 4기가는 안 되니까는 8기가인데 8기가 하나 꽂지 말고 4기가 두 개를 꽂아야 빨라져요. 8기가 하나 꽂으면 메모리 하나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4기가 두 개를 꽂으면 합이 8기가인데 두 개가 분산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배로 빨라져요. 근데 4기가짜리 사는 것보다는 8기가짜리가 좋아요. 그러면 8기가짜리 두 개 꽂으면 16기가가 되는 거죠. 이왕에 하는 김에 16기가 써도 되죠. 아니면 지금 얘가 메모리가 그 DDR4예요. DDR3가 아니라 DDR4. 그럼 DDR4에 8기가, 16기가, 8기가, 4기가도 있다. 얘 두 개를 사서 꽂을 건지, 아니면 삼성 8기가짜리 두 개를 꽂을 건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블로 올라가겠지만은 욕심을 내볼 수 있어요. 그럼 얘 선택하고 메모리 두 개로 늘리면 되죠. 그럼 16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까지만 해서 벌써 52만 원이에요. 그러면 케이스 있어야죠. 케이스는 있어야 씌워놓고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케이스는 굳이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아까 뭐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거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뭐 저도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사줬어요. 굳이 비싸봤자 뭐 화려해봤자 의미 없어요. 근데 싼 게 또 안 보이네. 싼 게 안 보여. 29,000원짜리. 아무래도 케이스가 좀 검은 게 보기 좋죠. 검정 케이스가.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클릭해보면 이제 그림 뜨고요. 네, 이렇게 있네요. 앞면에 USB 3.0, 2.0 두 개, 파워 스위치, 뭐 리셋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꽂게끔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순행도 작동되게끔 케이스가 널널하네요. 이렇게 위에도 팬이 나가고요. 앞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은 이제 왼쪽 큰 벽으로 나가고 상단으로 나가고 이렇게 먼지 필터 붙어가지고요. 괜찮네요. 자, 안에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좋네요.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렴한 거 하나 보는 거예요. 이거 선택.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SSD가 요즘 대세라며요. 하드디스크 말고. 그럼 SSD 클릭해서 윈도우 깔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SSD도 삼성 거 뭐 어디 거 있는데 용량도 봐야죠. 용량 256은 봐야 돼요. 256 128은 좀 그렇고요. 256 마이크론 좋습니다. 저렴하고 좋아요. 저도 마이크론 제품 쓰고 있는데 좋아요. 삼성 거도 좋습니다. 삼성 거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삼성 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속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50에 520 550에 520이에요. 하드디스크가 150이에요. 속도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SSD가 550이니까 하드보다 한 3배 빠른 거죠. 3배 이상 빠른 겁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건 어떤가 볼까요? 속도를 530에 500이에요. 530에 500 이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 메인보드 M2 지원하는 거 샀죠. M2라는 SSD를 부착할 수 있게끔 우리 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M2로 한번 볼게요. M2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자고. 여기 M2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삼성 거 M2. 이건 병행 수입인데 왜 삼성 거를 병행 수입하지? 국산 제품을. 얘는요 속도가 얼마큼 나오나 볼까요?
1500, 2500, 2500 정도 나가네요. 자, 속도가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있어? 읽기, 리드. 2200에 900. 아까 550에 500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2200에 900이에요. 훨씬 빠르잖아요. 이런 거를 사셔야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뭐 트랜스cen드 같은 것도 있어요. 트랜스cen드.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속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어디 갔어? 속도가 여기 있나요? 450에 80, 560에 이건 사지 마세요. 아까 삼성 거 같은 경우 뭐 2000 얼마씩 올라가는데 속도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욕심을 내서 용량에 무관하게 한번 볼게요. 무관하게 보면 삼성 거 있네. 여기 요거 250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욕심을 내서 512를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삼성 거로 봅시다. 삼성 거만 한번 볼게요. M2로 돼 있는 거. 예, 512 40만 원이 비싸네. 그렇죠? 비싸지 않습니까? 유난히 비싸네요. 이게 512기가고 요거는 32만원 500짜리고요. 그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봐야죠. 뭐 따라올 수 없는 속도라고 써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읽기 3500 쓰기 2100 짱이네요. 아까 뭐 일반 SSD는 500에 뭐 500 정도 나와요. 쓰기 속도가 550에 500, 뭐 520에 500 이렇게 나오는데 3500에 2100. 그러면 윈도우 딱 키면 전원 키면 2초 만에 딱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겁니다. 2초 만에. 예. 욕심 내볼까요? 얘 한번 선택해 봅시다. 하드는 굳이 안 달아도 될 것 같고 파워는 있어야죠. 파워는 있어야 돼요. 500W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픽카드 다음에 붙일 거라면 500W, 600W는 봐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거 쓰셔도 돼요. 한 4만원 선에서 500W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 그러면 이제 DVD나 이런 거는 뺐어요. 그렇죠. 키보드 마우스는 기존에 있는 거 쓰겠다라고 하면 조립된 금액 견적이 99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인지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자동차로 표현하면 벤츠 한 600은 되지 않느냐. 벤츠 600cc 6000cc죠. 600이니까 아까 이제 7세대로 올라가고 뭐 더 붙이고 메인보드 더 좋은 거 되면 이제 뭐 리무진급 올라가는 거죠. 벤츠 리무진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정도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누가 와갖고 안 덤벼요. 까불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욕심이 되면은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달아서 거기다 데이터는 보관해 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드는 싸요. 하드는 1테라 뭐 5만원, 2테라 7만원 이러잖아요. 10만원 이러고 3테라 10만원입니다. 자, 2테라 하나 달면 뭐 7만원짜리 달았으니까 딱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대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파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쇼핑몰별 견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견적을 놓으시면 요 제가 선택한 제품을 제가 이거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는데 제가 106만 8천원이라고 견적을 봤잖아요. 근데 어느 매장에서는 110만 108만 108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으로 제가 본 게 106만 8천 원인데 여기 얘네 가격은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요, A라는 제품을 파는데 어느 매장은 유난히 다른 데보다 5천 원 싸게 파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제품은 또 안 팔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 매장에서 조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아니면 따로따로 내가 구매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구매해서 배송 받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일일이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매장에서 한꺼번에 조립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조립비는 들어가야 돼요. 조립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조립비가 기본 조립 상품 추가 누르면 4만 원 들어가요. 4만 원. 취소 1년 무상 방문 2만 5천 원 들어가고요. 프리미엄 뭐 하는 건데 3만 5천 원. 1년이죠, 1년. 그러니까 2년 하면 4만 원이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문제가 이상 있었을 때 전화 걸면 오겠다라는 얘기죠. 조립해줘서 보내는 거. 조립비 보통 한 2만 원 받아요. 이 부품을 내가 사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서 조립하려면은요, 잘못해가지고 벤치 사가지고 긁어놓는단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실습용 PC들이야 제가 막 뜯어가지고 사용하겠지만은 이 새 제품을 막 조립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전문가들 보고 조립을 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케이스 박스 안에 탁 담아서 보내주거든요. 안 그러면 케이스 따로 와야지, 또 메인보드 따로 오지,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박스가. 그래서 딱 조립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다 조립해서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케이스 박스만 담아서 하나만 딱 오면 되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립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면 돈만 내시면 뭐 착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 조립을 해서 오면 그게 새 제품인지 자기네들이 쓰던 뭐 중고를 넣는지 그거를 믿어야 되나요? 그냥? 그런 거 속이진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용산에서는 직접 보고 있어도 속이는 판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요즘 매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들 일반 네티즌들이 전문가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 제품을 내가 샀는데 생각했는데 조립 제품이 이제 구형이 올 수도 있잖아요. 박스를 개봉해서 딴 데 사용하던 거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러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당신네들 왜 이런 제품을 보냈냐고 한바탕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왜 그런 걸 팔았지 하고 흉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에요. 매장은 안 해요 이제는. 그거 더 돈만 원 더 벌려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본래 이게 박스를 한번 개봉했다가 개봉하면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박스를 개봉해 놨던 거를 조립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이제 새 물건들을 이렇게 박스로 배송을 요청을 하면 포장 뜯어지지 않은 거를 보내주겠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조립해야지. 박스 다 처분해야 되고 지저분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DVD 같은 경우도요. 제가 박스 제품을 견적을 봤는데 조립할 때는 벌크라 그래서 박스 아닌 거, 알맹이만 파는 거 있거든요.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거, 그걸 조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스하고 벌크하고 코드 번호가 다 달라요. 박스에 씌웠다고 해서 3, 4천 원 비싼데, 그럼 박스 제품이라고 견적 봤는데 벌크 제품 비닐에 씌여 있는 것만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3, 4천 원 더 버는 거잖아요. 앉아서. 그리고 코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제품 번호 코드 분석해 보면 이게 박스인지 벌크인지 다 떠요. 그러면 난리 나죠, 그 사람들. 그래서 믿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 신용이니까 이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제일 싸죠.
여기 파워딜러 광고는 얘는 광고를 하는 건데 코이컴이 더 싸잖아요. 지금 한 4만 원 더 싼 거죠? 3만 5천 원 정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미니샵 이동을 하든지 구매하기 누르면 이제 견적이 나오죠. 견적 나오면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카드 결제하면 탁 조립해서 집에 오는 겁니다. 근데 윈도우는 안 깔려 있죠? 아까 윈도우는 안 깔려 있었잖아요. 여기 윈도우는 다시 깔아야 돼. 그 윈도우는 우리 집에서 깔면 되고. 그렇게. 자, 180페이지 보세요. 한 매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가 뭘까요? 왜냐면 부품마다 가격이 다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른 데보다 2,000원 싸고 저기는 다른 데보다 5,000원 싸고 이래요. 어디는 모니터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있고 어디는 CPU 메모리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하드디스크 DVD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있고요. 어디 가면 스피커만 파는 매장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특성 있는 매장에 가서 사는 게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아까 그랬잖아요. 견적 보니까 어땠어요? 원래는 금액이 106만 8천 원 나와야 되는데 2만 원 더 비싼 셈, 한 15,000원 비싼 거잖아요. 그게 매장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찰로 살 거라면 여기 다니면서 저기 다니면서 몇 군데 다니면서 부품별로 싼 거 사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로 여기저기 살려면 그거 번거롭잖아요. 예. 그리고 완제품은 그 노트북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용산에 이런 매장에 사는 게 아니라 완제품으로 돼 있잖아요. 특히 삼성이나 뭐 LG나 델은 유명 브랜드잖아요. 그럼 11번가 옥션, G마켓에 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되죠? 무이자 할부 되잖아요. 일시불로 살 거 아니라면. 현찰로 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신용카드로 사야 되는데 용산에 직접 매장에 가서 신용카드로 사면 할부 수수료 다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을 더 빼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서 10%가 더 붙어요. 용산 사람들은 그게 붙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근데 11번가 옥션은 부가세 포함해서 팔아버리니까 신용카드로 사면 무이자 할부도 되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부담 없이 사실 수 있는 거죠. 그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20개월 무이자 할부 했다고. 그럼 150만 원짜리 20개월이니까 얼마죠? 10개월이면 15만 원인데 매달 7만 5천 원씩 이제 20번 내는 거죠. 할부로. 무이자 할부로. 그럼 비용이 좀 덜 들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 일시불로 끊으려면 큰일 나죠. 싼 게 비지떡이다? 마우스 키보드도요. 사용해 보세요. 터치감 마우스 클릭하는 거. 근데 어떤 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2만 원이고 어떤 거는 5만 원이야. 똑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5만 원짜리가 좋으니까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고요. 예. 영수증 챙겨야 되고요. 영수증 명함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건 있어요. 처음에 딱 봤던 물건이 제일 좋아요. 우리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죠. 막 이거 골라서 찍는 거 하지 말고 처음에 봤던 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용산에 갈 때 매장 사람들 대번에 알아요. 아, 이 사람 초보자구나. 초보자면 그냥 소비자 가격 다 받아도 되잖아요. 할인 안 해줘도 되잖아요. 속이는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은 잘 알아. 그러면 하다못해 돈 1,000원이라도 깎아줘야 산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어리숙하면 20만원짜리 20만 5천원에 팔아도 돼요. 그건 바가지가 아니잖아. 20만원짜리 50만원에 팔면 사기지만 20만원짜리 21만원에 팔 수도 있거든요. 아는 사람이 같이 가면 좋아요. 예. 그리고 호객행위 조심하라고 써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산 전자상가 거기 사거리에 딱 도착하면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찌라지 같은 거 줘요. 여기 뭐 냉장고 싸게 판다고. 가시면 안 돼요. 저 억지로 나왔어요. 가면 뭐 사각머리, 깍두기 머리에 뭐 팔에 용, 뭐 호랭이 그린 사람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골목을 들어가는 순간 나오려면 힘들어요. 뭐라도 사고 나와야 돼. 되게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리고 호객행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으면 알아서 사러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싼 거를 어떻게 싼 물건을 사려고 갔는데 그 물건이 있어요. 그럼 이때요. 무조건 이때요. 그러면 이때니까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졌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하고 말을 돌려요. 그럼 그냥 갈라 그러면 왜 그냥 가냐고 막 인상 써요. 남자인 저도 주눅이 들어요. 여성분들 어떨까요? 울죠. 눈물 막 질끈질끈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호객행위는 절대로 찾아가시면 안 돼요. 거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거 같으면 좋은 거 사셔야지 뭐. 그렇죠. 완제품에 가시면 모니터들도 팔아요. 여기 컴퓨터 노트북에 가시면은 자, 모니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모니터에 대해 얘기 잠깐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G, 삼성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하실 일은 포토샵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셔야 되고 전문적인 게임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40인치 이거 너무 크죠? 40인치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27인치면 돼요. 27인치 27인치면 충분히 쓰죠. 여기 27만 9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7인치가 이게 풀 HD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가 가로로 2개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길게. 근데 가로로 딱 2개면 그게 16대 9고요. 요거 절반만한 게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절반만한 거. 절반만한 거 붙어 있으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27인치 정도 크게 될 거예요. 24인치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24인치 이상 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거는 27만 9천 원, 어떤 건 19만 원이에요. LG인데도 19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LG도 아닌데 28만 원 되잖아요. 거기에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MHL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을 모니터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이 모니터로 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는데 화면이 모니터로 뜨니까 어떨까요? 큰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모니터에다 뭘 연결해서 쓸 일이 있겠어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의미가 없다. 그 무결점은 좋은 거예요. 픽셀이 하나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얘는 또 게임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는 애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뭐 블루라이트 차단되고요. 게임 모드 지원, 스피커도 붙어 있죠. 근데 지금 밑에 거는 스피커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스피커가 어디 있냐? 뒷면에 붙어 있어요. 뒷면에. 옛날에 스피커가 옆에 있었잖아요.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모니터 뒤에.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그 스피커 둘 자리가 없으면 모니터가 스피커 지원되는 걸 쓰시면 되는데 그냥 옆에다 스피커 하나 두셔도 되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해상도가 4K 되는 거. 4K 4000 해상도니까 모니터는 해상도는 바꿔도 돼요. 가격이 저렴한 걸 보면은요, 얘는 10만원이죠? 1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왜 10만원일까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0만원대잖아요. 20만원대. 제이시온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싸게 파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무결점인데? 옥션만 싸게 파네. 옥션만. 다른 데는 50만원이죠? 옥션 한번 눌러볼게요. 과연 파는지 안 파는지 봐야 돼. 재고 없음 이런 경우 많아요. 무결점이 뭐예요? 무결점은요,
픽셀이라고 있죠. 픽셀. 화면에 모는 종이처럼 돼 있잖아요. 픽셀이. 그러니까 모는 종이처럼 돼 있는 그 칸칸 하나에 색깔이 나오는 건데 그 픽셀이 생산될 때 고장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개까지는 교환 안 해줍니다. 근데 무결점은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한 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은 수리가 들어가든 교체가 되든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예요? 텔레비전이 무전기인데? 무전기 아닙니까? 제가 무전기가 나왔는데 여기 그런지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어쩐지 JCN이 10만 8천 원에 팔 일이 없죠. 에이, 그렇지. 이건 아니고요. 단화에서 왜 조정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저런 걸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건을 그렇게 상품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와는 링크만 연결돼 있으니까는. 그럼 이제 링크를 해서 11번가에 가서 제가 이걸 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1번가는 다나와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된 거잖아요. 그럼 커미션 줘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제 홈페이지에 가면 교재 자료실에 이렇게 교재 그림을 쫙 올려놨어요. 수업하는 교재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해서 여기 알라딘에서 구매하시면요, 저한테 30원 떨어져요. 30원. 그래서 작년에 300원 벌었나? 알라딘에서 잘 안 사잖아. 인터파크에서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인터파크에는 물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난에 없고요. 알라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 클릭해 갖고 사면은 저한테 이제 20원, 30원 이렇게. 근데 요거는 무결점이라 그래서 UHD니까는 3840, 약 4천의 해상도. 4천이니까 4K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리뷰, 후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 답변들이 있는데 꼭 보셔야 돼요.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런데 이런 것도 되느냐 저런 것도 되느냐 물어보면 안 돼요. 이 금액에 이것저것 다 되면 이 금액에 안 팔지. 그렇잖아요. 뭐 TV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보니까는 모니터 컬러 호환이 몇 프로인가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야? 제조사가 아니야? 이 답변해준 사람은? 아도비 RGB 호환 퍼센트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그래픽 처리하려니까는. 그러면 이 제조 홈페이지에 가서 이 제조사, 이거는 판매자잖아요. 판매자.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설명이 나온다. 보세요. 여기 베젤 보세요. 베젤. 오, 탐나는데? 탐나요. 이게 24인치인가요? 144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게임용 모니터 같은데요? 예. 144Hz잖아요. 그렇죠? 플리커 프리도 되고요. 뭐 다 되네. 디스플레이 포트 1.2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보시면은 24인치형이고요. 아, 1920이네요. 해상도가 어쩐지. 아까 그거 아닌데? 요거. 아, 여기 이게 UHD죠. UHD 쪽에는 이렇게 29만원, 27인치. 좋아요. 잘 나왔어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크로스오버 유명해요. 야마카시도요. 바이텍 야마카시도 나름 좋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성, LG 이거는 비싸기만 하죠. 그래서 많이 씁니다. 저도 조금 여윳돈이 생기면 이제 뭐 용돈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여차하면 이제 사야지. 어디서 사왔냐 그러면 이제 당첨됐다고 해야지. 돈 주고 샀다 그러면 또 한 소리 먹자. 사고 싶은 욕심 날 만한 제품들입니다. 이런 거 쓰시면 돼요. 하이마트나 삼성 프라자 가시면 되게 멋있는 모니터들 많아요. 특히 삼성 프라자 가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거 있거든요. 거긴 눈독 들이지 마세요.
비싸요. 그거 비싸요. 자, 브랜드 PC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 거. 이런 건 안 사는데 왜 이런 게 나왔지? 이건 옛날 건데. 요즘 오디세이, 삼성 오디세이, 이런 거 좋잖아요. 삼성 오디세이. 예, 노트북도 오디세이가 있고요. 예, 보세요. 금액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본체예요. 본체 200만 원이죠. 그렇죠? 600W고요. 메모리 8기가고요. 아쉽네요. M2 128기가 밖에 안 되네요. 이게 16기가고 512기가로 올라가면은 한 250만 원 뭐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컴퓨터가요. 이렇게 빠른 목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화려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큐빅처럼 생겨가지고요. 확장은 안 돼요. 뭐 뜯어가지고 뭐 꽂고 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거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 되게 이렇게 모니터 3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까? 고3쯤 아들 방에 갔더니 모니터가 3개로 되어 있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좋긴 좋습니다. 비싸서 그런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화려하고 좋잖아요. 둥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건 안 보인다? 얘는 더 비싸네. 그렇죠? 이거 16기가예요. 16기가. 아까 8기가였는데 더 비싸. 250만 원 맞네요. 뭐. 그 다음에 이거를 가격순으로 볼까요? 높은 가격순으로 300만 원짜리도 있죠? 300만 원짜리 노트북이 290만 원이에요. 이런 것 게이밍 노트북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삼성 거는 비싸기만 해. 비싸기만 해. 삼성 브랜드가 있으니까 비싸지. LG보다 삼성이 비싸요. 당연히 비쌉니다. 스마트폰도 LG보다 삼성이 비싸요. 성능은 뭐가 좋은지 모르죠. 근데 LG 스마트폰 쓰시던 분들은 삼성 스마트폰 불편해요. 버튼이 좌우가 다르죠. 바꿀 수는 있어요. LG에서 바꾸면 되는데 애들 엄마는 LG 쓰거든요. 제가 그 스마트폰 갖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요 헷갈려서 못 쓰겠어요. 근데 애들 엄마는 또 제 거를 못 건드려요. 버튼의 위치가 다르니까는 일단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삼성, LG는 LG 쓰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비싼 이유는 첫 번째 서비스가 강력해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 어디 가든지 해외 나가든지 서비스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 기사들이 잘생겼나?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조립에 관한 거 한번 볼 거예요. 조립. 교재 193페이지 조립하시려면은 이제 새 제품을 조립하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박스로 다 사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스를 개봉하시고 설명서 꼭 꺼내 놓으셔야 되고요. 설명서. 메인보드 설명서, CPU 설명서, 케이스 설명서 이런 거 설명서 꼭 있어야 돼요. 설명서는 숙지해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꽂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상에 보시면은요 조립하는 거 동영상 많이 나와 있어요. 몇 번 조립하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중고 제품 같은 건 내가 연습 삼아 막 조립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새 제품을 내가 조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제품 잘못해서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신다, 구매하신다 그러면 그냥 조립을 요청을 해서 사오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조립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박스 열어보면 라사 들어있거든. 라사.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94페이지. 나사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케이스에도 나사가 있고요. 거기 나사도 거기 동그란 거 있죠. 빨간색. 와셔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절연체입니다. 콜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랑 메인보드에다 나사를 잠궈야 되는데 그 나사를 잠글 때 메인보드 주변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그림을 보시면은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그림을 좀 크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는 안 보인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구멍 뻥 뚫린 거예요? 거기가 라사 구멍이에요. 라사 구멍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가 요 주변에 이렇게 콩콩콩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 동그란 원을 벗어나는 나사를 박으면 안 돼요. 거기는 절연체가 돼 있는 건데 그 주변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메인보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첨첨첨 이게 CPU 소켓입니다만 여기 다 핀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선이 다 가 있잖아요. 그게 다 전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나사를 잘못 갖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사 중에 아까 우리 194페이지 보면 동그란 콜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나사를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대가리라고 하죠. 나사 머리가 크지 않은 거. 용도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동그란 와셔 왼쪽에 스페이서라는 거 있어요. 스페이서라는 거 있어요. 그 스페이서는 케이스에다가 먼저 나사를 박아요. 그러면 높이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올려요. 그러면 케이스도 절연체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잘못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위에다가 공중에 한 1cm 띄우고 그 위에다 메인보드를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그 다음에 라사가 큰 애가 있고요, 작은 애가 있고요. 또 라사의 그 직경이 약간 작은 게 있고 넓은 거 있어요. 그리고 라사가 이제 손으로 손잡이처럼 달려서 좀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드라이버로 돌려야만 되는 것도 있고 맞춰서 조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다 되고 나면은 안에 선들이 들어있잖아요. 선들 파워 케이블 연결한 것들이 너덜너덜 보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케이블 타이로 딱딱딱 묶어가지고 정리정돈 해야죠. 예. 그런 것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지저분해서 공기 흐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은 나사가 헛돌아요. 나사가 헛도는 건 뭡니까? 구멍이 안 맞는 걸 꽂은 거지. 뻑뻑히 안 돌아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힘 주고 돌리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199페이지에 PC 부품 포장을 제거해야 되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 그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얘를 용산에서 사오실 때는 그 쿠킹 호일처럼 호일에 말려서 나오거든요. 그게 정전기 방지되는 호일이에요. 특수 호일입니다. 음식용의 호일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빼서 메모리 자체만 들고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타게 되면은 손상 입을 수 있어요. 원래 메모리도요 완제품으로 파는 게 있어요. 이제 몰딩 캡슐에 씌어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상품을 새로 사면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포장돼 있잖아요. 메모리도 포장돼서 파는 게 있어요. 비싸기만 하죠. 비싸기만 해요. 그럼 중고 메모리하고 신형 메모리하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메모리는 낮게 포장해서 파는 것보단 벌크라 그래서 박스에 여러 개 수십 개 꽂혀 있어요. 우리 라면 한 박스 사면 그 안에 낱개씩 포장돼 있잖아요. 낱개씩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꽂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골라서
이제 코일에다 말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조 날짜가 붙어 있어요. 몇 년 몇 째쯤에 생산됐는지. 그거 보시면 되죠. 내가 메모리를 사러 갔는데 2015년도 제품을 주면 준 거잖아요. 요즘 DDR4인데 DDR4는 요즘 생산된 걸 줘야지. 근데 DDR3는 어떨까요? 요즘 생산 안 해요. 그러니까 DDR3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도 날짜가 옛날 날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날짜 보고 에이 중고네요 이러면 안 되지. 그거 안 속여요 그런 거. 그리고 수명 시간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큼 사용했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이 사람들이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속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 씌워져 있거든요. 비닐봉지에. 그 비닐봉지가 정전기를 막는 보호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거를 뜯어 가지고 내용 빼내고 그 비닐팩은 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메인보드도 그래요. 메인보드도 보시면은요. 그림이 쭉 내려가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 박스가 보이시죠? 박스 여기. 박스 안에 요 메인보드가 비닐이 팩에 들어가 있어요. 정전기 방지되는 비닐 팩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요런 이제 백패널이라 그래서 메인보드 케이스 뒷면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설명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케이블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조립을 요청을 하면 조립을 해서 가져올 때 이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 남는 거를 메인보드 박스에 다 담아서 그리고 줘요. 그러니까 케이스 조립한 박스 하나하고 나머지 부품들, 설명서, 라사 이런 거. 그러니까 겉박스는 버리더라도 메인보드 박스가 가장 크니까는 여기에 담아서 요건 따로 주거든요. 저도 메인보드 박스는 안 버리고요. 케이스 박스는 쓸데없잖아요. 그냥 그건 버리면 되고 재활용하면 되고 메인보드 박스에다가 나머지 부품이나 설명서, CD 다 담아서 제 거, 애들 거 다 해서 다 보관해 두고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그 설명서를 꺼내 가지고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은박지, 그 비닐 보호 팩도 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재밌게 나왔네요. 이거를 케이스에서 꺼내서 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칼집을 내서 개봉을 하고 뒤집어서 쓱 꺼내면 종이는 가벼우니까 안에 물건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수치료품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열어 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조립 순서는 먼저 메인보드에 메모리 꽂고 CPU 꽂을 거예요. 메인보드에다가 CPU 꽂고 메모리 꽂아요. 먼저 그 두 개 순서에 상관없이 꽂으면 돼요. 그리고 꽂고 나서 쿨러를 달아야 돼요. 쿨러. CPU 위에다 쿨러를 달고요. 그렇게 달렸으면 그거를 케이스에 담는다. 이제는 케이스에다 메인보드를 먼저 꽂고 나서 조립하면 안 돼요. 왜냐면 CPU나 쿨러나 이게 라사로 잠궈야 되고 메모리 같으면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케이스에다 메인보드를 먼저 조립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작업하려면 메인보드에 손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요, 옛날에는 담요 위에다 올려놨었어요. 담요. 근데 담요가 정전기가 일어나잖아요. 군용 담요는 고스톱 할 때 좋은 거지. 예, 전자제품 올리면 위험합니다. 정전기 발생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스티로폼. 그러면 밑에 라사들이 이렇게 핀들이 남아 있으니까 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놓고 거기다가 이제 메인보드 올려놓으면은 스티로폼도 절연체니까 전류가 안 통하고요. 또 어디 꽂히지도 않으니까 손 안 다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놓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CPU 꽂고 메모리 꽂고 이제 쿨러 달아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는 거죠. 211페이지 보시면은 CPU 꽂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팬, 쿨러 달고요.
근데 그 냉각팬이 인텔 CPU랑 AMD CPU랑 냉각팬이 달라요. 쿨러가. 예, 히트싱크라고 하죠. 히트싱크. 팬은 위에 팬 돌아가는 게 팬이고요. 그 밑에 보면 알루미늄이 들어있잖아요. 알루미늄. 그게 이제 히트싱크라 그래서 그걸 같이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는 메인보드 밑에서 라사를 잠궈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먼저 조립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메인보드에다가 조립을 다 해서 여기도 보시면 구멍만 뻥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면요. CPU 자리에 여기 보세요. CPU 자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구멍 뚫려 있잖아요. 구멍 뚫려 있는데 거기에 밑에서 라사를 갖다 대고 잠그는 것도 있어요. 모델이. 그냥 핀을 꽂기도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밑에서 라사로 잠가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절연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 주변이. 그러니까 라사도 어때요? 그 절연체에 크게 맞게끔 해야지 더 넓은 거를 잠그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꽂고요. 메모리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조립하고 나면 이제는 조립이 기본이 끝난 거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케이스에다가 그 베젤이라고 해서 메인보드하고 케이스 사이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보호막을 깔아주거든요. 아이오 쉴드, 베젤, 백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맞춰서 꽂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221페이지 그림 보시면 스페이서를 거기다 삽입을 해요. 왜냐면 메인보드 위에다가 저 케이스 위에다가 바로 라사로 잠그면 케이스도 금속이고 메인보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띄워야죠. 공중에 띄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사를 잠그면 돼요. 근데 라사를 너무 처음부터 세게 잠그면 안 되고요.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먼저 잠궈 놓으세요.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여기저기 이제 꽂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올려 놓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씩 마저 잠궈야죠. 처음부터 세게 잠그지 마시고. 설명은 이렇게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뜯어서 조립할 겁니다. 예. 그리고 각자 그때 가져온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은 본인이 한번 뜯어보세요. 제가 청소 도구나 이런 걸 드릴 테니까는 쿨러도 다 빼보시고요. 그리고 안에 먼지도 다 청소해야 되고요. 그때 요 강의실에서 먼지를 털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다 청소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케이스에 조립을 할 거예요. 본인 그 드라이버 하나만 챙겨오세요. 십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의 사이즈는요? 십자 드라이버의 사이즈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냥 시계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완구 조립하는 거 조그만 거 말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쓰는 큰 거 이런 거 말고 뭐 펄뚱만한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일반 드라이버 있잖아요. 뭐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여러 개 뭐 꽂아서 뺐다 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돼요. 그때 컴퓨터 가지고 온 거 예. 뭔가 보완시키려고 하면 뭘 사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립을 하면서 뭐 봐야죠.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넥터 연결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메인보드랑 쿨러랑 달아야 되고 케이스랑도 또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 케이스에서 파워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연결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 장치 하드를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대로 조립이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체 전원을 켰는데 모니터에 글자가 떴다? 그럼 조립은 일단 된 거예요. 파워를 누르는데 삑삑삑삑 소리가 나더라? 화면도 아무것도 안 뜨고? 그럼 조립 잘못한 겁니다. 조립을 했는데 전원을 켜면 글자가 뜨잖아요. 모니터에. 컴퓨터 화면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면 성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CPU를 잘못 꽂았던 메모리를 잘못 꽂았던 문제가 생기면 안 떠요. 화면에. 그리고 소리가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나요. 삐삐삐 이런 소리도 있고요. 삐삐 삐삐 두 개씩
삐삐삐 삐삐삐 이런 소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삑삑삑삑삑삑 이렇게 하는. 제일 좋은 거는 삑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삑 한 번 소리가 나고 끝나면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컴퓨터마다 소리가 약간은 다른데 대부분은 다 그래요. 삑 한 번 났다 그러면 오케이. 케이스를 뜯었다가 다시 조립을 해서 전원을 켜면 삑 소리가 한번 나야 돼요. 그래야 조립이 성공이 됐구나, 뭘 이 사람이 건드렸는데 제대로 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예.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 조립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상황 봐서 제 노트북도 가져와서 한번 뜯어보고 할 텐데, 노트북 뜯어놓은 건 있어요. 여기 하나. 근데 노트북 잘못 뜯어놓으면 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안 뜯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 뒤에 노트북 뒷면에 라사가 있어서 뜯는 거는 쉬운데 그게 없는 노트북도 있거든요. 울트라북은 없어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키보드를 분리시켜요. 그럼 키보드를 분리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뒷면에 있는 걸 열 수 있는 라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제로 열다가 부셔 먹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조립이 끝나고 나서 뭐 환경 설정 해가지고 윈도우 깔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텐데, 예. 뭐 할 게 많죠 우리가. 그럼 다음 시간에 뭐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요. 도라이바. USB. 도라이바? 드라이버 하나 가져오셔야 되고, 십자. 예. 그 다음에 우리 집 컴퓨터가 조금 한번 손보고 싶어, 이번 참에 청소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갖고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청소만 해도 되죠. 왜냐면 컴퓨터 의외로 먼지가 많이 낍니다. 의외로 먼지 껴가지고요. 어떤 거는요, 펜이 안 도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마우스 있잖아요. 볼마우스 구슬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뭐더라, 도장을 3개를 갔는데 도장 아저씨가 컴퓨터가 고장났대. 어디 가요 했더니 얘가 안 움직인대.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먼지가 낀 거야. 그래서 그분들 조각칼 있잖아요. 조각칼 그거 좀 빌려주세요 해서 먼지 이렇게 긁어내니까 한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제 해보세요 했더니 잘 돌잖아. 그 도장 공짜로 새긴 적도 있어요. 그 먼지 제거해주고.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컴퓨터 고장났다고 그러잖아. 마우스만 바꿔도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는 뭐 엄두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USB도 가져왔는데. 예? 다음 주에 USB도 USB 메모리 가져오셔야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복사해 드려서요. 2개요. 2개 있으시면 좋아요. 일단 하나는 일단은 가져오셔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예, 2개 있으시면 더 좋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를 2개를 설치할 거다 그러면 2개는 가져오셔야 되고, 윈도우 하나만 내가 준비할 거다 그러면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 그렇게. 컴퓨터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단은 USB 메모리를 만드는 연습을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거부터.